안녕하십니까. 방공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단원별 모의고사 제3회 복습 문제입니다. 이번 3회 복습 문제는 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3회와 관련돼서 자, 복습 문제를 정리하면서 타 국가고시 문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진행해보죠.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연한 섬유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찾으라고. 1번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에 관상, 자, 경관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있죠? 경관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맞는 문제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시설의 배치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특이한 내용이 광역과 관련 없는 내용이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광역도시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더라. 자, 옳은 것은 답 몇 번? 예, 1번 끝이네요.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 그러면 광역거시기, 광역머시기 4번에 경관계획 하나 더 체킹하시면 됩니다. 라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관계획 어느 선 광역도시 내용이다.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2번 이제 틀린 내용이 뭔가 확인해 볼까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들은 지방의회 동의, 이제 이런 지방의회 동의는 없고요. 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과정이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불가능한 이야기가 많죠. 관계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관련된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고요. 시장, 군수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동의가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방의회 동의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려면 중앙행정위원회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는 건 자,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서 2번 내용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어이없어, 암기해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인데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 청취하고 시도지사 의견도 들어간 거예요. 시장군수 의견도 청취하고. 네, 이건 암기를 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중앙행정위원회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더라. 여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맞죠? 도지사니까. 그런데 의견 청취가 중앙행정위원회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까지 청취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단독 또는 공동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예,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4번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자, 수립권자는 내가 수립입니다. 수립은 누구요? 내가 시도지사가 둘이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은 상급자가 해주잖아요. 수립은 내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으면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5번에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단독이 아니고 공동으로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요청 시는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이런 거 있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했습니다. 협의해서 요청하면
자, 도의사가 시정소가 모태로 협의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단독 수립은 협의 요청이고 그냥 요청 나오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이렇게 요청받을 때는 요청받은 도의사가 승인권자 레벨이기 때문에 자, 요청 시에는 승인 신청이 없습니다. 언제요? 요청 시에는 승인 신청이 없다. 하여 이 문제 정답은 1번이죠. 광역 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건. 자, 1번.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르겠죠? 세모. 다른 법률에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을 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모르니까 일단 세모. 그럼 두 번째.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 잘 됐네요. 2번 맞는 문장. 3번은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야 되죠. 예. 4번에 시장군수는 자 재검토 나왔죠.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객관식은 O, X 세모죠. 근데 요 세모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낯선 지문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장에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공법의 재검토는 몇 년이죠? 5년. 대선 주기 몇 년? 5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와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재검토 주기가 어떻게 되죠? 반기마다 재검토 이렇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5번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나 구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1번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요 1번 문장에서 머리가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세모만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장 속에 실제 5개 지문 중에서 2개 정도는 세모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객관식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1번 내용은 뭐냐면요. 타법에서 지역이나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해서 그럼 타법에서 지역, 지구 지정할 때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더라.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반돼서 변경이 필요하더라. 이럴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할 때 이미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번 내용을 몰라도 정답은 확실하게 정해진다. 이걸 아시라고. 저는 이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객관식은 OX 세모. 이 세모는 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아셨죠? 자, 3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역노면을
고시한 날 발생하죠. 다음 날이 아니고. 예, 1번 틀렸고. 2번 시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자 누가 입안해서 결정했어요? 국장이. 그걸 아랫사람이 시도의사가 변경하려면 자 미리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한다. 미리 국장과 뭐 하세요? 협의. 시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하세요? 협의. 환경부 장관이 아닌 걸 이런 문제 틀리면 환장하는 거죠. 됐어요? 예.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 제안받았으면 처리 결과를 발령 통보 며칠? 45일에 알려주죠. 부득이하면 며칠 연장? 30일. 알려야 한다. 알 권리 충족. 정확하게 맞는 문장. 답 몇 번? 3번. 아니 자 입안 제안을 받으면 반영 통보 며칠? 45일. 그러니까 반영 여부 통보 45일은 다 하시는 분이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게 뭐 이게 통보 아닙니까 이게? 며칠을 통보요? 45일. 며칠 연장? 30일 연장.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지문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자 기준 방법 하면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조례가 아니고 국장이 정한다. 기준 국장. 자 5번에 도의사가 도시관리를 직접 입안한 경우 지역놈을 직접 작성할 수 있죠. 도의사가 입안했으면 도의사가 직접 지역놈을 작성하는 거 맞는 문장입니다. 예. 그래서 입안할 수 작성할 수 없다는 게 틀린 문장이죠. 틀린 문장이죠. 예, 없다 그랬으니까. 정답 몇 번이었고요? 3번. 자 반영 통보 반영 여부 통보 며칠? 45일 플러스 며칠? 30일. 45일 내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종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종합 문제라면 정답이 매우 쉬운 거 아시나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답 몇 번? 1번. 정답 1번. 끝. 명쾌하게 답 1번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끝이죠? 네.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누가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죠? 없다. 틀렸죠? 여러분 우리 국가계획에는 자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는 거죠. 3번이 틀렸고 4번 시정수가 관할구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 교통, 수도, 주택에 관한 이런 부문별 계획, 부분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되죠.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요거 이렇게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부기. 키워드는 다른 법률이죠. 탑법에서 특광, 특특시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런 부문별 계획, 부분적 계획을 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돼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지침이 됐던 겁니다. 부기. 예, 부기. 5번에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제안을 한 경우 그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공법책에서는 우리한테 비용 부담은요 전부 다 시킬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이해관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됐습니다. 자, 하여 정답은 몇 번? 1번. 근데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여기서 답이 나왔으면 여기를 볼 필요 없죠. 네, 축 발전이죠. 행복 무찔러 버리잖아요. 왜? 이거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오늘은 다 점검하는 과정이니까 보는 거고요. 시험 문제 풀 때는 1번 답이 나오면 더 풀 필요가 없다. 확실하니까. 5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용도, 지역, 지역만 중복이 안 되죠? 나머지는 모두 중복될 수 있다. 옳지 않는 거 틀린 겁니다.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맞죠? 예. 2번 용도지구 중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설 등 특정설의 입지를 제한, 특정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 이거 뭐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청소년 유해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이나 문화재나 생태계의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고, 보호지구가 아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틀린 것은. 여기 나왔네요. 특정한 용도를, 시설을 제한하는 지구. 특정 시설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반대말은요, 복합 용도지구죠.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설의 입지를 못하는 거죠. 완화해 주는 거죠. 완화. 예, 이렇게. 정답 2번.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면, 자, 보안상 이유로 지정하는 게 뭐죠? 개발 제한구역. 보안상 개발 제한구역,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깔끔했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 나왔으니까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나오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더라.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했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자, 5번은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더라. 2개 이상의 걸쳐, 키워드죠? 2 이상의 걸쳐. 다른 경우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용도,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더라. 2 이상의 걸쳐, 2 이상의 이웃하더라. 다르더라. 이러면 관리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으면 본다. 같으면 본다. 다르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특정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보호지구가 아니고.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기반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네요. 자, 유통공급시설, 그러니까 유통, 그러니까 뭐죠? 통신. 공급, 그러니까요? 동구. 유류 저장 및 송위설비. 자, 시장 같은 것도, 시장도 뭐죠? 유통공급시설. 전기나 가스나 공급시설, 유통시설, 이런 것들 전부 다 유통공급시설. 해서 답은 공동어 되는 거죠. 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요, 폐수, 빗물 기억나요? 환경, 기초시설, 지저분한 것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하수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폐수, 빗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있었죠. 방수, 자,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하는 것은 뭐죠? 전부 다 방제시설이죠. 주차장은요, 교통시설이고, 도축장은요, 보건, 위생설이죠. 사람들이 보건소만 어떤 건 전부 다 사망. 독축장, 장례식장, 종합병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보건, 위생설, 사망. 하여 정답은 공동구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선 조치 후 신고 1개월 내 신고입니다.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1개월 내 신고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 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개발행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은다. 자, 경관에 관한 조치, 기반 설치, 조건을 붙일 때 조건부 허가일 수 있다. 이때 조건부 허가일 때는 허가 신청한 자의 뭘 들어라? 의견을 들어라 됐네요. 조건부 허가일 때는 허가 신청한 자의 뭐 들어요? 의견 청취. 이렇게. 조건이 부담스러우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조건부 허가에서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행 보증금 예치가 나오는 거고, 이때 그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가 굴비 발차기가 나오죠. 기억나요? 굴착, 비타민 조형,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설치, 굴비 발차기. 여기서 논점은 이행 보증금에서 논점은 공적 주체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논점이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 그랬으니까 7번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3번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에서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하면 공적 주체는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반설 부담으로 정된 지역은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부득이하면 연장 1회 하나요? 몇 년이고? 2년. 그럼 최장 몇 년이고요? 5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는 3년 제한한 겁니다.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2년, 심의 안 거치고 2년. 그 최장 5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이죠. 10년이 또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8번 문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 나왔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얼마 미만이면 허가받아요? 1만 미만. 요거 이상이면요? 허가 안 내준가요? 아니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요 이상이면.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 주상생자 1만 미만이면 허가받고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읽어요. 농공관리 3만 미만. 보전자가 붙어요.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미만. 근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도 3만이겠죠? 관리지역이니까. 주상생자 1만 미만, 농공관리 3만 미만, 보전 5천. 옳게 연결해서 상업지역 1만 미만이죠? 공업지역 3만. 자, 안 되면 이거라도 결했죠? 공장에 곰 몇 마리? 3만 마리. 공장에서 곰 몇 마리요? 3만 마리 만드는 게 공업지역이었고. 보전 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고, 관리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5천. 보전자 보이면 5천.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1만 미만. 농림공업관리, 농공관리 3만 미만. 보전 보이면 5천. 조심할 것은 보전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보전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3만 미만이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됐죠? 한 문제짜리 예상 문제죠? 9번 개발 밀도 관리 구현의 섬유로 옳지 않는 거, 틀린 거. 개발 밀도 관리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육장이 되는 겁니다. 지정권자는.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죠?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도로가 부족했죠? 수도가 부족했죠? 하수도가 부족했잖아요. 학교가 부족했죠? 향후 2년 내 학생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그래서 판단 요소가 2년 20% 하면서 했던 거, 도로율의 20% 미달, 수도나 하수도 시설 운영을 2년 내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이런 지역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은 6장이고요.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습니다. 그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했죠. 용이가 아니고 곤란이죠. 부족은 뭐 되고요? 기반설 부족은 예상, 설치는 곤란. 그런 지역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1번 6장이 정한다. 2번이 틀렸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용이가 아니고 곤란. 이런 용이 주도한 놈이 곤란입니다. 부족은 예상되고, 이런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서 정한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을 강화했어요. 최대한도의 몇 프로까지? 50%까지. 50% 쓸 때는 용적률만 씁니다. 네 번째, 지정권자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고 공보의 고시, 심의와 고시. 조심할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공지가 없어요. 기반설 부족은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하고, 공지가 없다 보니까 주민 의견 정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주민의 의견 정치가 없습니다. 공지가 없어요. 빈 땅이. 그래서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 주민 의견 정치가 없더라. 다섯 번째, 지정권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 그 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못하고 고시. 이렇게 심의하고 뭐요? 고시. 근데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9번의 정답은 2번이죠. 용이가 아니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 제거형 문제라 그럽니다. 제거형 문제인데, 자,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문이라는 것은 각종 취소 전에 여러분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뭐다? 청문. 여러분한테 변명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입니다. 그러면 청문 절차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취소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취소가 있어야 되니까 니은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러면 자, 니은번 있는 문장들은 다 지우십시오. 뭐 있는 것은 다 지워요? 니은번. 이렇게. 그리고 청문 절차가 계도 실시. 개발의 허가에 취소가 있으면 청문이죠? 그럼 기억번은 청문이 있나요? 그러면 자, 니은번 지우고 기억번 있는 게 답이니까 정답은 3번. 뭐야? 지문 2개 보고 답이네요. 보세요. 일단 청문 절차는 각종 취소 전에 변명할 기회를 주니까, 자, 뒤에 취소가 나오는데 니은번은 취소가 없으니까 니은번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다 지워주시라고요. 그러면 문장이 3번과 4번이 남는데 기억번은 개발의 허가 취소가 있죠. 개발의 허가 취소는 청문 절차가 있잖아요. 내거 개발의 허가가 취소되면 건물의 건축 허가가 취소됐으니까 설계 도면부터 다 날렸잖아요. 싸워야죠. 그러니까 청문 절차가 있어요. 그럼 기억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번 있는 3번이 정답이란 거죠. 이게 제거형 문제 푸는 묘미예요. 밑에 하나씩 제거하면서. 고작 문장 2개밖에 안 맞는데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는 문장이 2개밖에 없는데도.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는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가 됐죠. 중개사법에 훔쳐갔죠. 중개사법 선생님이 옛날에는 공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이건 공법 이야기가 아니고 중개사법 이야기입니다. 중개사법에서 청문을 할지언정 공법책에는 청문이 없습니다. 디귿번 없고 실시계 인가 취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개, 도, 실시, 개, 도, 실시. 개발의 허가의 취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 인가의 취소, 청물 절차. 근데 요 제거형의 원리를 알면은 너무 쉽게 끝나니까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복습 문제는 여기까지. 이번 문제는 거의 자, 감정평가사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약간씩 변형하고 또는 손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준 문제니까 자, 모두 좋은 문제들이죠. 이미 기출된 타 국가고시 문제니까 잘 활용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